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컴포넌트 간 데이터 공유 중에서 트랜스퍼 서비스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트랜스퍼 서비스라는 걸 이용해서 컴포넌트 A, B, C, D 이런 여러 가지 컴포너들이 하나의 트랜스퍼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법이에요. 기존의 캐스케이팅 파라메타나 그냥 일반 파라메타 같은 경우에는 컴포넌트 하나에서 그 밑에 차일드들에게 전달해주는 형태였는데요. 트랜스퍼 서비스는 차일드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 같은 레벨의 다른 컴포넌트에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퍼 서비스에 대해서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아래 트랜스퍼 서비스라는 클래스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add 클래스 해서 transfer service.cs라고 파일 하나 만들고요. 이 클래스에다가 상위에 using system collection object 모델이라는 거를 하나 선언을 해주고요. 얘는 아래쪽에서 observable collection이라는 걸 사용할 건데 거기에서 쓰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는 6.0이니까 그냥 이렇게 선언을 해줄게요. 예. 가로가 너무 깊어지는 걸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private 스트링으로 데이터를 하나 만들고요. 초기 값으로 transfer service라고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값을 그냥 지정할게요. 그리고 public string 데이터 하고요. 예, 프로퍼티를 하나 선언할 건데 get은 private로 선언한 데이터를 리턴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set은 데이터에다가 value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가 변경되었을 때 그거에 대한 데이터 컬백을 해줄 수 있는 이벤트 핸들러를 지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는 이 아래쪽에서 public 이벤트 핸들러 값은 그냥 스트링을 넘길 거예요. 스트링이라고 넘기고 데이터 체인지 되고요. 얘도 초기 값을 선언을 해줄 건데 sender를 받고 sender와 value 값을 받아서 뭔가를 처리하는 초기 값을 만들 겁니다. 저 sender는 오브젝트고요. 저 value가 우리가 전달한 스트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observable collection을 생성을 할 거고요. 이 녀석은 모델 클래스라는 거를 생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모델 클래스는 여기서 Alt Shift 10 누르시면 Alt Shift F 10번 누르시면 이렇게 Generate 클래스라고 있죠.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인터널 아니고 public으로 생성하겠습니다. 이름은 public string name 아니고 저는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값은 empty요. 다시 observable collection으로 돌아가서 이름을 지정할 건데요. 얘는 instance라고 할게요. instances라고 하고 get, set 이것도 일반적인 property가 되고 초기 값은 new로 초기화 하겠습니다. new 가로라고 하면 이 뒤쪽 observable collection 모델 클래스가 자동으로 뒤쪽에 들어간 걸로 컴파일러가 인식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가 상당히 좋아져서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C샵이 버전이 올라가면서 지원했던 것들도 있고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코딩에 기본 코딩을 해놓고요. 이제 페이지스로 이동해서 페이지스에서 인터랙션 밑에 제가 트랜스퍼라는 걸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레이저 컴포넌트를 트랜스퍼 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트랜스퍼 1은 몇 가지 코딩이 있을 건데 코드가 좀 많은 관계로 제가 복사를 하겠습니다.
일단 div 클래스로 이렇게 몇 가지 태그들을 써서요 안에다 넣을 거고, 여기 보시면 뭐 이 클래스 카드 뭐 바디 이런 것들은 아마 부트스트랩 관련된 것들일 거예요. 네, 여기 가보시면 이 ww root 밑에 css 밑에 부트스트랩 관련해서 뭐 있을 건데, 여기에 이 관련된 클래스들이 정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css 스타일 sheet이에요. 네. 그리고 뭐 received 데이터를 받으면 뭐 트랜스퍼 서비스로부터 뭔가를 처리한다, 뭐 이런 식이죠. 트랜스퍼 서비스가 그러면 어떻게 될지 한번 코드 쪽에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오버라이드 된 이니셜라이즈들을 하나 생성을 할 건데, 자, 이런 식이 될 거고요. 트랜스퍼 서비스는 Alt, Shift, F10번 누르면 using 나오시죠? 이전에 저 블레이저 저희가 선언했던 이 트랜스퍼 서비스를 using 해올 거예요. using 해왔고요. 그 다음에 컬렉션이 변경되었을 때 어떤 처리를 하고, 데이터가 변경되었을 때 어떤 처리를 하는 콜백 함수들을, 핸들러들을 만들 겁니다. 여기에서 이것도 복사를 해서요. 자, on collection changed일 때는 어떤 걸 처리하고, notify collection changed일 때는 또 어떤 걸 처리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notify collection changed에 대해서도 Alt, Shift, F10번 누르시고요. using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빨간 줄로 transfer service.data, 뭐 transfer service.data가 다 이렇게 빨간 줄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인젝트를 안 해서 그래요. 자, 인젝트를 해서 방금 transfer services 얘를 이름을 똑같이 transfer service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add instance라고 해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처리하는 인스턴스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우리가 컬렉션에다가 컬렉션 프로퍼티를 하나 만들었었고, 옵저버블 컬렉션이었죠. 거기에다가 뭔가 새로운 값을 넣을 때마다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처리는 됐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런 트랜스퍼 서비스에서 상단에서 on initialized 같은 데에서 핸들러를 등록하고 나면 이벤트 핸들러, 이벤트에 대한 나중에 디스포스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메모리 릭이 계속 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크롬 브라우저에서 블레이저가 엄청나게 많은 메모리를 먹고 있다거나 서버 쪽이 다운되는 형태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dispos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단에서 이 public void dispose 를 구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상단에서 썼던 요 두 녀석들에 대한 이벤트 해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메모리 릭이 나지 않고요. 가비지 컬렉터가 바로바로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상에서요. 혹시 방어용으로 코딩을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상단에서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트랜스퍼 서비스 트랜스퍼 1이 만들어지고요. 이걸 그대로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트랜스퍼 2라고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름을 트랜스퍼 2라고 해야겠죠.
1과 2가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저는. 나머지는 똑같아요. 뭐 특별히 다를 게 없어요. 자,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거는 이 트랜스퍼 1과 트랜스퍼 2라는 컴포넌트가 하나의 트랜스퍼 서비스라는 데이터 모델을 공유하고 있어요. 내가 트랜스퍼 1에서 어떤 동작을 해서 트랜스퍼 서비스가 변경이 되면 이걸 참조하고 있는 트랜스퍼 2도 데이터가 변경된 게 적용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뭐 반응형 프로그래밍의 기본 동작이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이저에서는 트랜스퍼 서비스가 이런 반응형 데이터에 대해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줘요. 여기는 컬백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 체인지 됐을 때 얘가 다시 처리를 해준다. 그리고 옵저버블 컬렉션이 데이터 처리를 해준다 라는 형태예요. 아마 이제 나중에 블레이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배우게 되시면 MVVM이라는 아키텍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건데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WPF에서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모델입니다. 디자인 패턴 모델이고 모델 뷰 모델이라는 형태인데 이 블레이저에서도 그 형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형태를 사용하다 보면 이러한 형태의 트랜스퍼 서비스 같은 것들이 많이 이용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트랜스퍼 서비스가 결국은 하나의 공유된 어떤 데이터이고 데이터 이벤트 핸들러이고 이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하는 이 클래스가 다른 레이저 컴포넌트들을 제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레이저 컴포넌트를 제어한다라기보다는 데이터를 제어해서 해당 레이저 컴포넌트의 이벤트를 발생시켜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핸들러가 있는 거고 이 데이터 체인지드라는 이벤트 핸들러 이벤트를 우리가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랜스퍼 1에서는 어떤 식이냐면 인스턴스에서 컬렉션이 체인지드가 되면 이 컬렉션에 변경이 있으면 그 컬렉션 변경된 것들에 대한 내역을 이 핸들러에서 invoke async라는 걸 통해서 state has changed라는 걸 보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데이터를 렌더링 합니다. 데이터를 렌더링하고 레이저 컴포넌트를 다시 렌더링해요. 그래서 GUI가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겠죠. 업데이트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온데이터 체인지드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 데이터 체인지드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벤트를 선언을 했죠. 데이터 체인지드라는 그리고 이벤트 핸들러라는 콜백 그 형태로 아마 이 트랜스퍼 1 트랜스퍼 1에서 온데이터 체인지드 샌더 스트링 밸류 형태로 받아서 뭔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옵저버블 컬렉션 내부에 이 컬렉션이 변경되었을 때 하는 이벤트 핸들러가 있어서 들어가 보시면 컨트롤 F12번 누르면 안 들어가시네. 그냥 F12번 한번 눌러볼게요. F12번 누르시면 이렇게 시스템 컬렉션 오브젝트 모델의 옵저버블 컬렉션에 대한 거에서 요 컬렉션 체인지드에 대해서 핸들러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얘를 따라가 보시면 얘도 델리게이터로 선언이 되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실행을 시켜 보려면 인터랙션에서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돼요. add 레이저 컴포넌트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컴포넌트 이름은 트랜스퍼 유니온이라고 할게요. 지우고 자, 레이저 파일을 컴포넌트를 이렇게 만들고 상단에 라우트 주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트랜스퍼 서비스라고 할게요. 앞단에 이렇게 칠까요? 인터랙션 아래 트랜스퍼 서비스라고 할게요. 그리고 div 클래스를 하나 선언을 해서 div 스타일은 w 다시 50 이것도
정의가 되어 있는 값일 겁니다. 부트스트랩 독에 정의가 되어 있거나 할 거예요. 기본적인 거니까. 저도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트랜스퍼 1을 실행을 시키시고요. 여기다가 트랜스퍼 2를 넣어서 실행이 되도록 합니다. 이 아래쪽 코드는 없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트랜스퍼 서비스에 대한 코딩이 끝났는데요. 한번 실행을 해봐야겠죠?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 전에 내부 메뉴에 하나 추가를 할 수도 있겠죠. 이거 계속 제가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내비게이션 메뉴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쉐어드 밑에 내부 메뉴라는 게 있고요. 내부 링크라는 걸 통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매치, 이 뒤쪽은 이전 강좌에서 알려드렸죠. 액티브 할 때 CSS에 대한 클래스를 변경을 해서 액티브 했다가 디액티브 했다가 하는 효과를 주는 형태라고 그랬죠. 이 뒤쪽에 카운터 패치 데이터라는 걸 제가 바꿔서 다시 인터랙션 아래 트랜스퍼 다시 서비스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컴파일 해보고요. 뒤쪽에 패치 데이터 이름도 바꿔줄게요. 트랜스퍼 서비스 프로그램.cs로 가셔서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트랜스퍼 서비스가 인젝션 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트랜스퍼 1에서도 인젝트 하고 있고요. 트랜스퍼 2에서도 인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젝션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서비스를 등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밑쪽에 builder.services add scope 형태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트랜스퍼 서비스를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제가 코드를 수정하다가 하나를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트랜스퍼 서비스로 다시 가셔서 이 스트링 데이터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셋 쪽에서 데이터에 변경이 있었을 때 변경된 내역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invoke에서요. this가 sender가 되겠죠. sender.value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컴파일 하시고 다시 실행하시면 트랜스퍼 서비스라는 데로 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이 인풋 할 때마다 변경이 되면 아래쪽에도 적용이 되죠. 자, 2, 1, 3, 4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적용이 돼요. 지워버리면 없어지고 완전히 지우면 없어지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add 인스턴스도 해볼게요. 적용되죠. 여기서도 적용되고요. 이거에 따라서도 적용됩니다. 이런 식으로 트랜스퍼를 여러 가지를 생성을 해도 저 트랜스퍼 서비스라는 걸 우리가 인젝트에서만 쓸 수 있으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지금 트랜스퍼 스코프이라는 걸 이용해서 트랜잭션을 할 때 저희가 트랜잭션에 대한 디펜던시 인젝션을 add scope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scope를 가지고 하게 되면 보시면 얘들의 변경이 얘들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싱글톤 서비스였다면 변경 사항이 이 녀석들에도 다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네, 그런 거를 잘 아시고 라이프 사이클이 약간의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트랜스퍼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